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헬로 머니언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언즈 여러분. 장르가 머니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돈 되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올립니다.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장르가 머니에 처음 오신 분입니다. 네. 김영대 대중음악 평론가님 오늘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중음악 평론가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모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혁수 앵커 이주연 머니 소개해 주시죠. K-팝 데몬 헌터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걸요, 요즘? 장안의 화제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국적 요소를 잘 살릴 수 있었는지, 인기 요인은 무엇인지, 이게 우리에겐 기회일지 위기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론가님? 네, 지난달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돼서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제작한 것은 소니 피처스입니다. 그리고 배급한 것은 넷플릭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내용은 우리 K-팝 스타들이 노래를 통해서 악귀를 물리치고 또 세상을 지킨다. 아니 얼마나 인기인 걸까요? 저는 사실 이게 K 콘텐츠 인기의 어떤 그 척도를 저에게 연락 오는 외신 기자분들의 숫자로 판단을 하거든요. 네. 네네. 근데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정말 빵 터진 이후에 가장 많은 연락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지금 공개 이후에 41개국 글로벌 영화 부분에서 1위를 했어요. 네, 그리고 4주차까지도 글로벌 1위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저는 이게 감히 올해 최고의 IP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영화의 인기도 영화의 인기지만 가장 중요한 지금 음악이 대박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6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 그 순위는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스포티파이 그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모두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사실은 BTS나 블랙핑크도 아직까지는 이루지 못한 이야. 기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보도를 하기도 했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영화를 봤던 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정말 세세하게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소위 말해 고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네. 이 고증이 정말로 철저했어요. 김밥에 국밥에 뭐 한의원도 나오고 그렇죠? 맞아요. 네, 심지어는 휴지 깔고 수저 놓는 그것까지 아주 깨알같이. 아니 어떻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똑같이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영화를 만드신 감독께서 사실은 한국의 캐나다인이세요. 또 여기 나왔던 음악을 만드신 분들이 현재 다 한국 우리 작곡가분들, 아트 디렉터분들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철저한 우리 문화를 아시는 분들이 제작 요소에다 참여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니 픽처스에서 이런 걸 제작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처음 들려왔던 게 네. 5년 전이었고, 그때도 이미 몇 년간 제작 중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K 문화, K 컬처라는 것 자체가 뭐 이전에도 하나의 장르로 존재를 하긴 했지만 이제야말로 정말 진정한 뭐 전 세계인의 장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반 대중들의 취향은 아닌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타겟팅하는, 소위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넘어서 일반 대중들까지 가지라는 거에 대해서 뾰족한 답을 사실은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의외로 이 애니메이션 한 편이 K-팝의 어떤 경계를 허물고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사실 이미 한 단계를 넘어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나아가면은 이런 K-컬처나 K-팝 자체가 하나의 놀이터처럼 될 거라고 봐요. 네. 이 K-팝이라는 문화를 일종의 공식처럼, 템플릿처럼 활용하는 사례는 더 많아질 거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K-컬처의 확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와, 아니 근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뭐 기본은 우리가 낸다 쳐도 돈은요? 돈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벌어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여우가 뭐 어떻게 한다고 뭐 그런 얘기처럼 이번 히트도 사실은 넷플릭스에게 사실은 주로 수익이 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넷플릭스의 지난 2분기 매출은요, 지난해보다 무려 15.9%나 늘었거든요. 영업이익은 37억
7,500만 달러로 같은 기간보다 무려 45%나 늘었어요. 넷플릭스의 이런 비약적인 성장 속에는 뭐가 있다? K 콘텐츠가 있습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 3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K 콘텐츠를 다룬 히트작들이 많거든요. 즉 우리 문화를 통해서 결국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큐 코리아 아니겠습니까? 잭팟 아니겠습니까? 좀 질투가 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 벌리는 돈은 정말 한 푼도 없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직접적인 이익은 또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간접적인 효과, 데몬 헌터스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K를 다룬 애니메이션이 된단 말이야? 라고 네. 하면은요. 이제 K 애니메이션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난달에 미국 마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계약을 하기도 하는 등 K 애니메이션까지도 2차적으로 관심이 넓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K-팝 스타가 속해 있는 회사들도 호강 효과를 받고 있어요. K 엔터, K 애니, K 컨텐츠 등등으로 결국에는 K 관심이 넓어지는 후광 효과가 우리에게는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사실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우리나라 콘텐츠가 너무 넷플릭스에 좀 의존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넷플릭스를 뛰어넘을 만한 글로벌 유통망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에 사실은 동시 공개가 가능하고요. 각국마다 더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일괄 마케팅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회사는 현재 넷플릭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 넷플릭스에 태워서 유통하는 구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네. 넷플릭스는 어떤 방식으로 K 콘텐츠랑 계약을 하냐면요. 일단은 제작비의 일정 부분의 마진을 붙여서 아예 그냥 선 매입을 해버려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게 팔로워가 어떻게 되든지 흥행이 어떻게 되든지 네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안정적 마진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와 점점점 밀착해가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넷플릭스망에 진입이 안 되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예 제작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전체적인 K 콘텐츠, 영화, 드라마 뭐 다 합쳐서 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넷플릭스 이전보다 제작 편수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은 이게 위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점점 가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TV나 웨이브 같은 토종 OTT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우리 토종 플랫폼이 넷플릭스처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넷플릭스는 뭐 15억, 30억씩 가는 그런 대자본의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는 제작이 가능한데 네. 그 정도 자본이 우리 토종 OTT에서는 조금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본력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지구는 못 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좀 해보자라고 해야죠. 하는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이용자 수로 보면 대충 1,450만 정도 되거든요. 1위입니다. 근데 2위가 티빙인데 728만 정도 돼요. 네. 그리고 4위가 이제 웨이브인데 43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종 플랫폼도 힘을 합쳐서 규모의 경제로 싸워보자라고 해서 현재 오.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 결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빙과 웨이브를 합치면 1,158만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넷플릭스를 이기진 못하지만 근사치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현재 지금 흐름 좀 잡히고 있어요. 계속 할만하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자본과 이제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플랫폼 테크만 우리가 조금 더 기른다면 오히려 K 콘텐츠를 세계로 뿌리는데 우리가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 섞인 전망으로 현재 우리도 좀 뭔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와, 진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뼈아픈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K 콘텐츠를 많이 알린 건 사실이잖아요. 오늘 약간 대화가 이렇게 올렸다가 살짝 떨어뜨리면 다시 올리는 이런 저희가 늘 그렇습니다. 넷플릭스를 좀 이렇게 네.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는데 K-팝 데몬 헌터스가 일반 극장에서 개봉을 했으면 극장까지 가는 발걸음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사실은 넷플릭스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한 10분만 보다가 내 취향이 아니면 꺼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재밌기 때문에 틀어놓으면 계속 보게 돼요. 계속 보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어쩌면 OTT가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적인 상당한 편의성과 우위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까지의 성과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주도권을 더 갖고 오기 위해서 또 다른 활로를 찾아야 될 때인데 네, 그동안 우리가 K 콘텐츠를 잘 만들기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애써 만든 우리 콘텐츠를 제값받고 잘 파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 자기네 나라의 콘텐츠를 팔더라도 IP를 다 안 파는 나라도 많고요. 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IP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넷플릭스와 거래를 한다든지 팔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스위트홈이나 지옥 같은 경우에는요. 원작에 관한 권한은 아직 한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그나마 조금 진일보한 계약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런 사례가 좀 더 확대돼서 영화와 관련한 부가 상품, 굿즈, 각종 캐릭터, 게임으로 출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그런 수많은 IP의 2차 활용이 가능한데 그런 부가 수입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더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2차적인 경제적인 효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우 평론가님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방면에 힘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진짜 K 콘텐츠를 위해 할 수 있는 거는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네네. 사실 제가 정말 지난 한 10여 년간 공연장에 대한 문제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아레나 공연장이라든지 중소규모의 공연장이 많이 지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겨우 지금 하나가 만들어질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제반적인 여건 없이 K 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바라는 거는 무리예요. 이건 마치 어떤 이미 다 말라버린 행주를 더 짜서 한 방울의 물을 좀 더 얻겠다라는 정도로 좀 보이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의 확충이 정말 너무 중요하고요. 네. 특히 자본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데에서 최소한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눈에 띄는 성과에다가 투자를 하기를 원하니까요. 네네. 근데 문화라는 거는 눈에 띄는 성과에 투자를 하면은 이건 일종의 뒷북입니다. 사실은요. 예, 어떤 저변을 넓히고 그들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뭐 5년 안에 상을 수상하겠다. 5년 안에 뭐 미국에서 100만 장을 팔겠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이나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점을 좀 굉장히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된다 봅니다. 어쨌든 온 우주가 지금 K 콘텐츠를 환영하는 듯한 분위기인데 이 기운을 모아서 한국의 IP도 성장하고 토종 플랫폼도 글로벌화되고 K-팝 데몬헌터스의 성공이 우리의 핑크빛 미래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바라보겠습니다.